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뉴스를 읽어주는 박 팀장입니다. 현업에 오래 있다 보니까 부동산 상품을 여러 형태로 많이 해봤습니다. 제가 전에 그 성북구에 있을 때는 원룸이나 다가구 주택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대학생들이 많고 젊은 직장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지금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그냥 언론에서 나오는 내용들만 믿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제 주위에서도 그렇고요. 궁금하신 분들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임대차 3법과 민간 임대 사업자로 임차인들이 엄청나게 좋아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서 언론은 얘기 안 하고 그냥 전세금 뻥튀기 된다, 뭐 소멸된다 있다고 얘기들만 하니까 그 외에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분들은 서민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얼마나 좋은 것들이 있는지, 안 좋은 것도 그분에 의해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좋은 것도 여기에선 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뭐 유튜브나 블로그 하시면 그쪽에 성향들이 있겠지만, 제가 현업에 있어 이런 여러 형태를 보면서 이게 얼마나 임차인한테 좋은 법인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전에도 한번 이런 비슷하게 얘기를 했지만은 오늘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진짜 좋다. 원룸 다가구에 거주하시는 분들, 고시형 뭐 원룸도 있고 근린생활인데 거기 원룸 같은 경우 있잖아요. 거기 거주하신 분들 많이 이 내용을 듣다 보면 우리 그 정부가 얼마나 그 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지 박수 한번 쳐주셔야 될 겁니다.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3법,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제입니다. 민간 임대사업자가 10년 동안 강화가 됐죠. 자, 보십시오. 민간 임대사업자가 4년짜리가 단기가 폐기가 됐고, 아파트는 8년짜리가 없어졌습니다. 왜? 아파트 투기가 너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세금 혜택을 주다 보니까, 그쪽으로 이제 투기로 많이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쪽은 아예 없었어요. 그 외 모든 주택들,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민간 임대사업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 하게 되면 10년 동안 해야 되고요. 그만큼 또 강화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다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이죠. 왜 단기가 없어졌을까요? 다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들어갔기 때문에 단기는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어차피 4년을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혜택을 줄 필요가 없다는 내용에서 없앴고 10년 이상을 해야지만이 그만큼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정부의 취지는 그래. 그걸 사셔서 뭐 투자의 목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오랫동안 가지고 있어라. 그 목적인 겁니다. 그래야지 이런 계속 팔고 사고가 덜 해야지만이 부동산 안정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취지도 내용이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된 얘기는 원룸 다가구입니다. 우리가 오피스텔, 아파트는 민간 임대사업자가 없으니까요.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혼자 들어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대출은 볼 수 있겠지만, 선순위, 앞에 있는 보증금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없으니까. 근데 다가구나 원룸 같은 경우는 알 수가 없어요. 근린생활시대 이런 같은 경우는요. 그런 부분을 오늘 중점으로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건지요. 일단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이쪽에는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은 원룸 같은 경우는 그 주인들이 받는 보증금하고 월세가요 거의 맥시멈입니다. 떨어졌다 몇만원 차이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1년, 2년 그 사람들은 임대인 입장에서는 오래 사주는 걸 좋아합니다. 이거하고 상관이 없죠. 오래 살아주는 걸 좋아해요. 굳이 계약갱신 청구권 필요도 없어요. 전월세 상한제도 필요가 없어요. 다가구는 좀 필요합니다. 다가구는 주인이 한 건물에 살다 보니까 원룸이 아니고 투룸, 쓰리룸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세나 월세는 올릴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도움이 되는데 원룸은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같이 케이스로 얘기하면은 다만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기는 쉽지가 않죠. 2년이면 2년 더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좋아진 거고요. 좀 여유롭게 거주할 수 있는 게 있죠. 왜냐하면 1년 살려면 1년 더 살 수 있고, 원래 계약갱신이라는 게 우리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1년 더 살 수가 있잖아요. 이거 말고도요. 2년을 계약하면 2년을 더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유롭게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이 돼요. 다만 월세 입장에서는 임대인이 1년을 잘 안 해주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도 안 해줬어요. 대학가나 이런 데 가면은 우리가 전철역에서 가까운 역세권 같은 경우는 1년짜리를 안 해줘요. 왜냐하면 수요층이 있다 보니까 2년짜리 하고 수요층이 없는 데서는 주인이 1년짜리도 해줘요. 왜? 임차인이 을이거든요. 들어오는 세입자가 공실일이 많다 보니까 1년 계약도 해주는 겁니다. 이런 게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좋아진 게 많다고 제가 설명드리는 거고요. 전월세 상한제는 이게 보시게 되면 원룸은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의 맥시멈에서 계약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는 살아보시면 알 거예요. 근데 투룸부터는 좀 틀려요. 다만 전월세 상한제로 이로 다가오에 이제 만약 거주하게 되면 거의 2년 계약을 하잖아요. 전세 같은 경우는. 그러면 2년 뒤를 내다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2년이라는 시간이 상당히 빨리 돌아오거든요. 그러면 만약 예를 들어서 전세를 2억에 계약했다. 그러면 2년 뒤에 1,000만 원 정도밖에 못 올린 거잖아요. 맥시멈으로. 그거는 뭐 지역마다 비율을 정한다고 하지만 5%에 거의 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전세금에 맞춰서 내가 우리가 직장에 다니면서 거기에 대해서 적금을 들어가지고 그걸로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이렇게 2년을 계약할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안정감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생활에. 우리가 아파트 이제 3기 신도시나 사전청약제 한다는 이유가 그런 이유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마음의 안정감을 주는 거거든요. 주택이 없는 상황에서 내가 거기 임차로 들어가지만 거기서 몇 년을 거주할 수 있다는 먼저 안정감을 준다고 하면은 그 사람의 생활의 그 여유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여기까지는 아주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도 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건데, 이제 여기는 제가 임차인 입장에서 설명드렸어요. 그 임대 입장에서는 내 마음대로 내 집에 보증금도 못 올리고 2년인데 4년 살게 해주고 그런 법에서는 좀 그럴 수는 있겠죠. 근데 임차인 입장에서 옛날부터 20년 전부터 10몇 년, 20년부터 민주당에서만 해온 게 아니라 그 한나라당, 전신 한나라당에도 국회의원도 이거를 발의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내용들은 알고 있어요. 본인들이 하면 합법이고 남이 하면 불법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졸속으로 했다? 이거 예전부터 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지금 처음 나왔던 얘기가 아니고 이거를 또 언론에서 받아주고 그걸 왜곡하는 거죠. 그러면서 전세 가격 올립니다. 왜? 그동안 그쪽에 있는 제가 그전에도 언론 쪽에서 건설사가 사주인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부동산은 계속 업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전세 가격이 업돼야지 아파트 분양도 잘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 입장에서 얘기한다면 이쪽에도 좋은 것도 얘기를 해줘야죠. 평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두 가지 있고 이제 중요한 거 전월세 신고제도 저 한번 설명드렸는데요. 거기다 한번 깊게 또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자 보시게 되면 지금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김영일 장관이 만약 미흡한 상황이면 또 뭐 졸속을 했다 이런 말이 나올까봐 내년 6일까지 한다고 하는데 그 전에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시스템으로 돼야 되거든요. 계약 후 30일 안에 임대인하고 임차인이 한 명이 신고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신고하게 되면은 확정일자만 가름한다는데 전신고도 가름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돼야지만이 악의 임대인으로서 선의 임차인이 피해 발생이 없어집니다. 어떤 일이 생기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 임차인분들. 계약을 했는데 잔금을 치렀는데 그 효력이 전입하고 확정일자 효력이 언제 발생되냐? 바로 그 다음날 00시부터 발생이 됩니다. 그거를 이용해서 악의의 임대인이 그 대출을 받고 왜냐면 그 자기의 대출 우력을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분이 부채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써먹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 보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얼마나 이런 제도가 좋은데 거기서 왜 얘기를 안 합니까? 그 피해 보신 분들 그분들이 다 처리를 해주셨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기 전에 이런 법이 나오는 게 너무 좋죠. 상당히 좋은 겁니다. 확정일자를 가름할 수 있고 전신을 가름할 수 있다고 하게 되면은 대출이 안 나옵니다. 은행에서 그걸 봐요. 여기 돼 있는지. 제가 예를 들게요. 옛날에 제가 이제 그 오피스텔에 있는데 그 분양권에 입주를 하게 되잖아요. 전세 같은 경우는 당연히 대출이 없지만 월세 같은 경우는 대출이 받을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기도 착각하는데 임차인이 모르고 먼저 전입신고를 해요. 확정일자를 받으면은 은행에서 전화가 옵니다. 주인한테는 저희한테. 임차인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았으니까 빼달라고. 대출 1순위를 가야지 대출이 나오거든요. 2순위를 안 해줍니다. 일금연구원에서는요. 보십시오. 먼저 이렇게 돼 있다고 하게 되면은 안 해준단 말이에요. 1금융권에서. 2금융권도 알죠? 그러면 후순위로 밀리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제도입니까? 그 얘기를 왜 안 해주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블로그나 유튜브에 올린 게 보증금, 우리 전세로 들어왔을 때 잔금이 주말일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평일날 자기 쉬기 싫잖아요. 주말에 이사하고 싶은데 보증금이 불안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은 주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그래, 금요일날 뭐 이렇게 등기부는 뜨지만, 그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거기 관련된 거 올린 적 있습니다. 주말에 확인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제, 고맙다는 댓글을 많이 남겨주셨는데, 그걸 한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단, 이게 되면 그게 필요가 없어집니다. 왜냐? 그 전에 확진자하고 전이신고를 가름한다니까요? 그 주말에 안 하셔도 돼요. 굳이 안 하셔도 되는 겁니다. 얼마나 편리해집니까? 다만 이 법이 시행되게 되면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매를 하잖아요. 그러면 매도인, 매수인 아니면 계약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를 합니다. 그래도 보통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를 하죠.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그렇게 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점이 있습니다. 이 좋은 점 하나과 두 번째가 이겁니다. 선순위 보증금 연락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오픈이 되는 거예요. 구청, 이제 동사무소부터 해가지고 이게 다 원스톱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다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해관계자가 열 수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해관계자가 뭐냐? 예를 들어서, 임차인,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 왜 개업공인중개사 들어가냐면요. 밑에 보십시오. 살고 있는 임차인 계약서 첨부 안 하는 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혹시 다가구 원룸 들어가서 거주하신 분, 혹시 임대인이 계약할 때 전에 세입자 계약서 첨부해서 주신 분들 있습니까? 99.9999% 없습니다. 다 말로만 하죠. 그거 달라고 하면 되게 기분 나쁘게 생각해 하세요. 오래된 관례로. 근데 이게 오픈이 돼버리면 얼마나 편합니까? 이것 때문에 세입자들이 전세 보장 보험을 드는 겁니다. 불안하니까. 왜? 임대인 말을 못 믿잖아요. 저희도 못 믿어요. 임대인이 말로만 하니까 구두로 이렇게 이거 적고 도장 받거든요. 근데 그게 법원에 가면 왜 그걸 못 받았냐고 법원은 개업공인중개사한테도 거기서 묻습니다. 책임을. 이게 무슨 당나라 법입니까? 이게. 옛날부터 이게 잘못됐던 거예요. 이걸 왜 안 했냐고요. 왜? 그분들은 서민 마음을 모르니까. 자기 지인이나 누구 당해보신 분들이 없으니까. 당해봤으면 이게 얼마나 필요한 제도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당해왔던 사람들은 뭐야 피해본 사람이 있겠는데 다음에 이제 당할 사람이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얼마나 좋은 제도입니까 이게. 전월세 신고자 하나로부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마음 편하게 임차인이 거주할 수 있는 거예요. 거주. 이번에 그게 한번 나왔죠. 계약갱신 청구권인데 만약 임대인이 그거를 거짓으로 할 때 내가 멀리 이사 가게 되면 이거 어떻게 알냐. 이제 법이 개정이 될 건데 어떻게 개정이 되냐. 주택임대사업자 보면 3조에 뭐가 나오냐면 이해 당사자는 열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열람을 할 때는 경매가 들어갈 때 열람을 할 수가 있어요. 아세요? 경매 들어가게 되면은 경매하시는 분이나 우리가 가면은 동사무소 가면 그걸 보여주면 열람해 줍니다. 경매가 들어갈 때는. 근데 제3조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사나 변호사는 미리 열람할 수 있어요. 그 외에 우리 개업공인중개사는 열람할 그게 없습니다. 자격이. 이게 무슨 똥 같은 법입니까? 맨날 계약하는 게 중개업자인데 개업공인중개사는 열람할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개업공인중개사도 계약할 때만 열람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은 법입니까? 그게 없어지는데 이번에 이걸로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해관계자 나가는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게 되면은 전월세 신고제로 인해서 이해관계자 열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왜? 이해관계자잖아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계약갱신 청구권에 이해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법을 개정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전월세 신고제도 열람할 수 있는 거의 99%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들으신 입차인들 이 두 가지가 된다고 하면은 전세 보증 보험 안 들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확실하게 여기에 시세를 알게 되면 굳이 안 들어도 돼요. 왜냐면 확실하게 금액이 얼마인 줄 알잖아요. 전세금과 보증금과 융자 부분이 얼마인지 확실히 알 수 있잖아요. 그런 말 둘 필요가 없죠. 얼마나 심플한 제도이고 얼마나 좋습니까 임차인한테. 근데 언론에서는 전세값만 올라간다, 전세 소멸이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전세가격은 오를 수 있겠죠, 초반에. 안정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이런 피해가 없어진다는데, 우리 청년들, 혼자 사시는 분들, 박수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엄청난 좋은 제도입니다. 자, 이거보다 더 확실한 민간 임대사업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거기다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임대사업자가 이제 10년으로 바뀌죠. 아파트는 8년까지 배고 이제는 안 됩니다. 폐지가 됩니다. 이유는 하나, 아파트 민간 임대사업자 많이 하다 보니까 세제 혜택을 많이 주잖아요. 다주택자 분들한테. 또 사가지고 또 민간 임대사업자 하니까 아파트는 아예 제외시켜버렸습니다. 그 외에 모든 게 이제 신규로 하게 되면 10년입니다.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안정권이 있어요. 단, 민간 임대 시작하신 분일 때 들어가야 되지만, 그런 애들은 못해도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안정감이 있죠. 5%씩 올리니까요. 단, 더 중요한 건 이거 말고 이게 있습니다. 제가 오늘 원룸 위주로 설명드렸잖아요.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아파트 말고 우리가 이제 단독이나 다가구가 단독이니까, 다세대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큰 의미가 없는데, 보증보험을 임대인을 못 믿으니까 임차인이 든 거 아닙니까? 맞죠? 자기 보증금 지키려고 들잖아요. 임대인이 신용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원래 임대인이 들어야 되는데. 이게 바뀐 겁니다. 임대인이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임대인이 왜 들어야 되냐고 막 그거 갖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차리게 생각해 보시자고. 확실하게 이게 투명화가 되면은 들 필요가 없죠. 그동안 누구 때문에 전세금이 손해를 봤죠? 임차인들이? 임대인 때문에 손해본 거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은 모든 임차인들이 피해봤던 그 보증금을 다 손해배상을 해주시던가요? 다 임대인들이. 안 해주실 거 아니에요. 많지 않은 악의 임대인으로 해서 손해보신 분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보다 엄청 적은 돈을 보증금 보험 가입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동안 그렇게 많이 봤던 서민들이 피해봤던 거를 조금이나마 어루만져보자 이런 제도가 생긴 겁니다. 본인들도 세금 혜택 받으실 거 아닙니까? 민간 임대사업자 등록하면서. 그럼 이거 하나는 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임차인이 전세 보증보험을 안 들어도 되는 겁니다. 한 달에 1년에 몇십만 원, 얼마 돈, 그거 아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채 비율이 맞으면 등록 말소가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보증금과 융자 부분을 비율을 맞게 해줘야 돼.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하고 그 이상 넘어가면은 경고가 들어가고 등록 말소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재금이 들어가겠죠. 민간 임대사업자를 못해요. 이런 제도가 있으면 얼마나 더 안전했으면 이렇게 되면은 전세 보증보험 안 들어도 되겠죠.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이제 다 그쪽에 일을 해봤잖아요. 제가 현업에 있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 청년분들한테 얼마나 임차인들한테 지금 사회에 안정하게 돼서 이제 딴 데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 다 해소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납세 증명서가 있습니다. 뭐 재산세나 세금 내는 거 있잖아요. 종부세나. 우리가 이제 등기부등본 보면은 압류가 있습니다. 압류가 들어올 때 세무서가 있는데 그게 대부분 재산세나 세금 문제예요. 근데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돈 얼마나 빌려있는지 모르잖아요. 원래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은 매매를 하게 되면 매도자, 매수자가 있으면 매수자는 매도자한테 납세 증명서를 증빙하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임대 들어갈 때 월세나 전세는 달라고 하면 미친놈이라고 하죠. 그쵸? 네가 왜 봐? 그러면 세금 밀리고 뭐 압류 들어가고 경매 들어가면 책임을 안 지는 거죠. 지금 제가 계속 임차인 입장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분들이 임대인 입장에서 얘기하니까 제가 지금 임차인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책임집니까? 본인들이 책임 안 질 거 아닙니까? 날린 돈 민사 가고 결국 이제 나자빠지는 거 아니에요. 민사는 되게 오래 걸리니까. 그런 건 누가 책임지냐고요. 원룸에 들어갔다 나중에 다 저도 예전에 초창기 때 다 월세라고 했지 나중에 다 올 전세였던 거예요. 결국에 밑에 밀렸던 그 세입자들은 저 순서가 안 된 사람은 다 못 받고 민사로밖에 못 가는 거예요. 그거 보면 그분들이 책임져 줄 거냐고요. 이게 모든 게 증빙이 되고 아까처럼 선수의 보증금을 알 수 있게 되면은 이런 일 하나도 없어지는 거죠. 거기까지 가지 못하겠습니다. 임대차 3법하고 틀리니까. 납세 증명서가 증빙되면 전세 보증보험 안 들어도 되잖아요. 그쵸? 완벽한 임차인을 우리 서민들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언론에서 나오는 전혀 딴 같은 소리가 나오잖아요. 이런 제도를 예전부터 했어야 되는데 그걸 계속 막았던 겁니다. 그 투표로 인해서 지금 국회에서 일사천리로 된 거죠. 안 그랬으면 이거 통과 못했어요. 임대차 3법이요. 민간 임대사업자도 안 돼요. 국회에서 통과 안 되면.
일사천리로 된 겁니다. 그만큼 투표를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계약현 시청률 단위 5%밖에 안 되죠. 2년마다. 그래도 10년 동안 안정권있게 5% 내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부동산 광고 플랫폼이 어떻게 바뀌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들려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임대사업자 10년을 하게 되면요, 이렇게 바뀔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보통 네이버 직방다방이 부동산의 주류입니다. 네이버의 등록 광고는 뭐 매경이나 닥터 아파트나 뭐 부동산 123, 뭐 부동산 뱅크를 통해서 네이버에 광고를 하게 됩니다. 근데 직방과 다방에 이제 그 광고를 하려고 하면은 이제 어떤 스타일로 이제 블로그나 뭐 유튜브도 뭐 그런 내용을 넣을 수 있는데 요거는 거의 대표적인 이제 광고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광고 옆에 노란색이랑 뭔가 써가지고 민간 그러니까 뭐 임대사업자 이런 내용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게 들어간다는 내용은 뭐냐? 바로 이만큼 안전성이 있다는 겁니다. 전세보증보험 만들어도 되잖아요. 본인이 살고 싶으면 안전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 민간 임대사업자 먼저 나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민간 임대사업자 안 하는 사람들은 공실률이 높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민간 임대사업, 본인들이 임대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민간 임대사업자를 낼 수밖에 없다는 내용입니다. 역으로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자,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대학가의 원룸이라고 쳐요. 대학가의 다가구라고 쳐요. 아니면 어디 뭐 역세권에 그냥 다가구 주택이라고 쳐봐요. 본인들이 들어가는데 그 집에 불안한데 뭐 보증보험 들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복잡한 거 말고 나 그냥 민간 임대사업자인데 들어갈래 라고 생각하는 게 사람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부동산 광고하는 그 플랫폼 애들이 광고하는 사람들이 이거 이용 안 할 것 같습니까? 적극적으로 이용할 거란 말입니다. 그게 먼저 나갈 거거든요. 민간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하게 되면 이제는 계약이 안 될 확률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도 되겠죠. 아파트는 이제 없어지니까. 그 외 쪽은 아파트는 되겠지만은 그 외에 민간 그 서민들이 사는 1인 2가구 뭐 1인 2명 1명 사는 원룸 다가구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이걸 이용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대부분의 임대를 놓으시려면 민간 임대사업자는 안 하게 되면은 공실률이 높다. 그래서 대부분이 민간 임대사업자로 들어갈 확률이 상당하게 높다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 선의의 임차인들이 더 이상 피해 볼 일은 거의 없다. 정부와 국회에서 이걸 했다는 이유는 이런 깊은 뜻을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전세금 올라갈 수도 있죠. 그건 어느 선까지입니다. 아파트 가격은 어느 정도 지금 거의 꼭대기에 온 겁니다. 전세금은 당연히 아파트 가격이 올랐으니까 전세금도 올라가겠죠. 그건 어느 선이죠. 근데 어느 선만 이제 되면은 그 안정화에서 좀 하락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부분도 얘기하고 이런 부분도 얘기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다가구와 원룸에 사시는 우리 1인 세대, 2인 세대 분들 지금 정부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적극적으로 박수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안전하게 해주겠다는데 좋은 제도라는 겁니다. 본인들한테 엄청난 좋은 제도를 지금 선사를 해준 겁니다. 선물로. 그동안 피해를 보셨던 거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이제 선의의 피해자들 없을 거다. 이렇게 통과가 된 법이 임대차 3법과 민간 임대사업자 10년입니다. 더 이상 피해 보실 일이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렸던 내용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진짜 공감이 됐다고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더 나은 부동산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